최종 의견 176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은 김학비 기자입니다. 그리고 김선재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김선재입니다. 네, 정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제나 늘 출석하고 있는 정한수 변호사입니다. 네, 그리고 김선욱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김선욱 변호사입니다. 더워서 맛이 났어요. 30분 걸었는데 힘들어요. 아니 지금. 오늘 너무 덥다. 얼굴이 띄운 건 난데 얼굴이 여기 뻘건해요. 지금 법원에서 지금 걸어왔어요. 남부지법에서 걸어오셨대요, 여기까지. 아니 재판 끝나고 뭐 밥 먹을 시간 정도는 있지 않았어요? 11시부터 아, 아니었어? 재판 끝나고 저희 의뢰인님과 아. 좀 긴밀한 얘기를 하다가 그래? 예, 밥도 긴밀한 먹고? 얘기를 끊고 지금 밥을 안 먹고 밥도 못 먹고 아, 살을 빼야죠. 예, 살 빼기로 해서 밥 안 먹으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살 빼요? 살이 쪘나? 아, 배가 많이 나왔어요. 아 그건 뭐 우리 내장 비만이 내장. 술을 끊어야 하는 거 아닌가? 술 많이 안 술은 끊을 드시잖아요. 수가 없어서 밥이라도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삶을 끊는 건 어때요? 농담이야. 와, 왜 오늘 이런 거야? 공부 살려고 한 게 아니라 약간 요새 정신이 너무 없으시죠?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주 방송을 모니터링을 오랜만에 했는데 만담이 좀 긴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 거? 나 안 온 거? 앞에 약간 그때- 서두에 내가 안 왔는데 만남이 길어? 그것도 그것도 이상하네. 변호사님 없으니까 오히려 이게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업돼서 업하려고 아. 서로 그러니까 너무 시끄러운 사람 없으니까 네, 우리 빈자리를 약간 채우려고. 분위기 비슷하게 하려고. 빈자리를 채우는데 막 너무 힘들더라고 초반에. 그래서 맞아. 업돼 있는 게 느껴지던데. 김선욱 그래요? 변호사님 되게 노력하셨어요. 네, 저도 지난 방송 보면서 내가 좀 과도했죠. 제가 약간 꼭 들어볼게요. 들을 시간도 없어가지고 못 불필요한 들었어요. 표정도 짓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네. 되게 맞은편에 계신 김선재 아나운서 되게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니요, 뭐 저는 언제나 그렇듯이. 아, 별 네. 이쪽에서 진행되는 거는 여기가 편집을 제일 평시를 유지했고 저는 아, 그래요? 전문 저희 방송인이잖아요. 그럼 여기 뭐 가라야? 가라지. 기막히는 가라야? 저희 뭐긴 호흡에 그런 건 안 하니까 사실 음. 김선재 아나운서는 뭐 1시간 하잖아요. 네. 저는 뭐 항상 똑같습니다. 정 변호사님 왜 안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설명해. 여기서 제가 5월을 한 달 중에 한 번은 제가 쉬어야 될 것 같다고 4월에 얘기했잖아요. 방송에서 했었나? 아니야 우리끼리 있을 때. 예. 아이고 방송에서 얘기하라고요. 그래? 그럼 6월에도 한 두 번 쉴게. 얘기했어. 뭐야? 알겠지 청취자? 죄송합니다. 댓글로 악플 달아주세요. 좋은데? 아니 나 지난주에 못 와서 얘기 못했는데 저 네. 악플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요? 언제 거? 역시 꽃뱀 변호사답다. 지난주에 지난번에 곰탕집 사건. 공상집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고소했어요. 지금 고소장 접수하고 오는 길이에요. 진짜? 그런 네네. 시간이 있나 봐. 뭐 이런 거는 가만 놔두면 안 되죠. IP 추적이 되죠? SBS 팟캐스트. 내가 하는 거 추적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아마 농담일 겁니다. 네. 제가요? 예. 아니 했어요 고소. 저 이런 거 가만 안 놔둬요 원래. 진짜요. 이거 뭘로 근데 보세요, 그건 이걸? 좀 심하긴 했어. 꽃뱀 변호사 답네 꿀팸이라고 당당하게 밝히쇼. 의심 씨부려놓고 해석을 봤는데 역겹다 이 말만 없었어도 내가 참으려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모욕적이셨어요. 네. 맞아. 농담이죠. 놀랐지? 고소한 너 거였어? 들으면서? 이거 들으면서 좀 놀랐지? 나 긴가민가. 임마? 알고 봤더니 김학희 기자였던 거야. 근데 이거를 고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분이 되게 지능적이에요. SBS 왜요? 기자국에. 제 잠깐 전지 그러면 이걸 하나 찍고 하죠. 저로 특정되지 않았어요. 그냥 나야? 설명 넣을 수도 있어. Who are you? 나 근데 특정이 안 됐어요 지금. 꽃뱀 변호사 답네라는 말은 꽃뱀 변호사라는 이름을 들은 적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그래서 그러네. 정 변호사님 지칭한 적이 없네 댓글에.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럼 정 변호사님한테 한 게 아니야. 그래서 고소 안 했어요. 피해의식 있으세요? 저요? 피해의식 있나요? 그리고 피해식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최종 의견이라고 하지도 않았어. 그 말도 안 했어. 최종을 내세우지도 않고 그냥 전체 댓글에. 변호사 나온 사람은 최종 변호사는 변호사 이제 채널은 전체 최종의견밖에 둘밖에 없어. 없지. 골룸 전체 나하고 김선우. 골룸에 달았으니까. 저는 또 아무리 봐도 그건 꽃뱀 맞지. 변호사는 아니잖아요. 야 공동으로 고소하자. 아, 그런가? 피해자를 둘중 하나를 지금 특정에 좀 문제가 있겠네. 둘 다 고쳐야겠네. 저는 그냥 읽고 넘어갔었는데 되게 맺히셨나 보네. 우리 인턴이 단 거 아니야? 네? 인턴 어깨 들썩거리는 거 봐. 내 말 듣고 어깨가 꿀렁꿀렁했어요 지금. 설마 고소까지 할 줄이야. 네. 농담입니다. 여러분 댓글 자유롭게 달아주세요. 댓글은 그냥 표현의 자유를 그렇죠. 존중해야죠. 그냥 뭐 그럼 특정 불가하게 달면 되지. 욕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그러니까 욕도 어차피 하고 있잖아요. 뭐 하라 그래요. 욕은 그러니까 대놓고 욕은 안 하시잖아요. 뭐
요새 좀 약간 역겹다 정도는 욕 아닌가요? 역겹다가 욕인가? 어. 역으로 봐야 돼요? 디스커스팅 아닌가요? 역겹다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DIS 디스카운트. 시땡 세땡 정도 나와야 욕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약간 혐오적인 표현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이를테면 달창이라든지. 아 맞아. 그런 진짜 그치, 나 그런 그거는 거랑 정말 비교했을 때 나는 진짜 나 의원 그- 얘기한 거 보고 정말 창은 안 썼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그거는 네. 그거는 어떤 단어에 안 돼요. 창을 붙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그 고등학교 때 유행했던 아니야? 그때 창 붙이는 거. 네, 나 그 너무 싫어. 기억나요? 그 있잖아 옛날에 되게 막. 그 손가락 손가락 그거. 하는 그거. 거. 그 옛날에 또 특정 연예인 아, 썼다가 김진표죠. 그 말하면 안 되나? 김진표였나? 쇼미더머니 잘 모르겠다. 아. 엠넷 그리고 이거 뜻을 네. 뭐지? 쇼미더머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 너무 같아요. 아니, 좋아하는데? 아니, 김진표 모사한 거예요. 뜻을 알면 쓸 수가 있나요? 못 쓰지. 그막 농담으로 애들이 뭐 엄마 창 모르지 던지기 선수 막 않았을까? 이렇게 바꾸긴 맞아 했는데 그렇게 썼어. 엄마가 창을 던져? 창 던지기 맞아 선수. 나도 초등학교 때 애들 그런 말 썼던 것 같아. 그러니까. 되게 싫었는데. 여기 너무 초등학교 우리 싫어요. 고등학교 그죠? 아, 뭐 그렇네. 아니, 내 초등학교 때면 복학생들도 여기는 여기 좀 군대, 여기 많이 군대. 넘은 시점이거든요. 어. 네. 예. 달창 같은 표현은 아무튼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하긴 그렇고 저 지난번에 제가 아, 다뤘던 혐오적인 아니, 표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듣보가 듣보잡 내지는 드보르잡이라는 표현이 모르자. 모욕이 됐었어요. 진중권 씨가 예. 전희재 씨한테 했던 건가? 했다가 이제 그래서 헌법재판까지 가서 근데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거는 모욕이다라고 했어요. 사실 반대 의견도 있었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 신조어로 줄임말도 누구나 의미를 알 수 있으면 모욕이 되기 때문에 달창도 모욕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피해자 특정이 딱 안 돼가지고 너는 뭐 누구 의원은 달창이야 이랬으면 그거는 예, 확실히 당연히, 되는데 예, 특정이 입에 되니까. 담기도 특정 싫어요. 되지 않아요? 그런 표현. 근데 일단 다수의 뭐였지 다수잖아요. 발언 내용이 네. 뭐가 그렇다 그런 거지 그 단어 우리 좀 그만 쓰고 이제 그만 누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지 아,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다 그러니까 대통령 2주년 담화에서 음. 기자가 질문한 태도를 놓고 소위 뭐 아. 땡땡땡이라 불린 사람들이 아, KBS 기자를 맞다, 욕한다. 맞다. 송 기자. 네, 그런 송 기자 맥락에서 했던 거 나온 중에. 발언인데 그건 상당히 다수를 지칭하는 말이죠. 좀 예민한 문제인가? 송 기자의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기자로서? 안 봤습니다. 나들이 안 봤다 해요. 저는 보지 아직 않았습니다. 볼 예정이라고 해요. 제가 가서 보고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네. 제 의견은 안 궁금한가요? 안 궁금해, 안 궁금해. 네. 안무랑구. 나 아, 보여주는 거 안무랑고. 아니야? 나 욕 좀 먹을까봐? 궁금하다. 한번 말씀해. 겐톡으로 보내요, 겐톡으로. 그냥 넘어가. 끝나고 말씀하세요. 네. 그럴게요. 네. 아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오늘도 결국 만담. 오늘 만담이 길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만담이 길다는 얘기를 지금 10분째 하고 있어요. 그래도 정 변호사님 오시니까 제 마음이 편하네요. 네. 이게 맞습니다. 뭔가 아니 뭐 누가 뭘- 빠져도 뭘 안 해도 될것 누가 같아요. 빠져도 불편하고 다시 또 차분한 마인드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럼, 네 말씀하시죠. 아 그냥 순서 가도 돼요 이제? 만담 네. 좀 더 하실래요? 아니 됐어요. 저 뭐 만담 한 것도 없어요. 뭐 갑시다. 한 게 없다고? 10분째 하고 있는데. 아니, 왜 나만 한 것처럼 그래? 그러면 네. 네, 청취자 사연으로 가겠습니다. 네, 팟빵 댓글 달린 거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방송 듣다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회의 같은 거 할 때 속기록 작성 목적으로 메모도 하고 녹음도 하는데 딱히 참석자들한테 공지를 하지 않거든요. 이것도 위법이 될 수 있나요? 이 댓글의 맥락은 저희가 지난주에 화재 판결에서 그 녹음 관련된 걸 다뤘어요. 직장에서 험담하는 것 같아가지고 자기 파우치에 넣어서 아니, 파우치에 그 사건? 넣어서 녹음해서 유죄가 나왔던 사건 그 사건 관련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그건 통비법 위반된 거야? 아니면 도청된 건가?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통일법 위반. 네, 된 거예요?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그렇죠. 자세히 네. 읽어보진 않아서 네. 그거는 형사 범죄죠. 네, 근데 이 분이 궁금하신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그 판결이 나오고 각종 조간에서 약간 박스 기사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럴 경우는 어떨까 저럴 경우는 어떨까 막 이런 그래? 이야기를 그러면 이거 네. 풀어봐요. 답을 말해주세요. 답을 알겠네요. 아, 나 잘 모르겠어요. 왜 모르겠어요. 거기서도 결론 안 내렸거든. 아주 간단해요. 공지는 해야 되지 않아요? 공지는 해야 되는데 지금 위법이 나는 지금 이분이 물어본 게 위법이 될 수 있냐 근데 위법이라는 단어가 되게 애매한데 일단 범죄가 되느냐 범죄가 되느냐?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네, 범죄는 그렇게 대화에 참가하지 않아 놓고 녹음기 따로 이렇게 넣어 놓고 그게 이제 감청 도청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회의 참가자니까 녹음을 하는 거는 그죠? 그럼 범죄는 될 수 없죠. 통비법 위반은 될 수 말 없죠. 한마디 안 했어도. 파우치 사건처럼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걸 근데- 똑같은 케이스로 볼 수 없다. 근데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한 사건이 있는데 그 둘이 대화한 것도 녹음을 몰래 한 다음에 그거를 뭐 소송에 제출하고 막 이랬다가 그 말했던 사람이 와 내 말이 기록되어
제출되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면 민사상 불법행위가 돼서 어. 위자료 책임지는 판례들이 나오고 있어요 계속. 그러면 그런 건 어때요? 요즘 뭐 대학 뭐 강의할 때 교수가 막 대학 강의를 혼자서 일방적으로 말하잖아요. 아무 상관없죠. 그거에서 좀 문제가 되는 내용이 나왔어. 그래서 그걸 녹음을 해서 뿌린 거야. 자, 일단 녹음한 건 대화 참가자니까 아무 상관이 없고 강의에 참가했던 사람이 범죄는 안 맞아요. 되고 그다음에 그걸 올리면서 이 교수 쓰레기임 뭐 이렇게 했으면은 뭐 명예훼손이 되겠지만 그냥 올린 것도 죄는 안 되는 거고 다만 강의라는 공간도 사적 공간일 수 있거든요. 거기서 너희만 들어라라고 했던 말을 외부에 유출시키는 거에 대해서 뭐 어떤 민사상 위자료 책임 질 수는 있는데 만약 그 내용이 누가 봐도 무슨 뭐 여혐 발언이거나 뭐 남혐 발언이거나 뭐 안 좋은 얘기 되게 교수로서 부적절하면 상쇄돼가지고 못 받겠죠. 뭐 이런 거. 막 그런 케이스가 종종 나온 것 같아요. 강의 중에 요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녹음하면서 타자를 만친다고 다 해요. 쳐요 다. 녹음하고 타자 치고 녹음하고 나서 다시 또 타자 다시 뭐 듣고 예. 제 고치고 강의를 그러더라고요. 녹음해서 뭐 농담도 막 집 그 치잖아요. 집 원산들은 통합하면서 다시 듣는다 그래서 애들이 유출 목적이 아니라서 저는 권장합니다. 강의 현장에서 들으면서 돈 내고 들으면서 녹음해서 뭐 왔다 갔다 듣는다 뭐 그런 것까지는 뭐 그래 조심하세요. 가끔씩 이제 제보 들어온 것 중에 성희롱 발언, 제가- 교수들의 성희롱 발언이 제보 많이 저는 됐어요. 성적인 얘기를 아예 안 꺼내요. 그냥 무슨 얘기를 해도 성인지 감수성도 요즘에 강의 시간에 너무 얘기하고 싶은데 그냥 안 해요. 어떻게 얘기를 해도 누구든 싫어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불편한 사람이 생긴다고. 그리고 뭐 그런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좀 딴 얘기인데 야한 얘기. 음. 강의 중에 야한 얘기라는 게 과연 그런 이제 테마 고민이 돼요. 강의 중에 야한 얘기 해도 되는가? 사실 그냥 야한 얘기 성인이니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야한 얘기인지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어떤 성차별적이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내용이 야해. 뭐 근데 학습에 필요하면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필요는 없어.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거지. 아이스 브레이킹이야. 음. 근데 안 하는 게 맞다고 되게 게 불편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 수 야한 얘기 있으니까. 들으러 온 건 아니니까. 역시 꽃 변호사네요. 꽃 변호사. 꽃 변호사. 예. 꽃이네. 그럼 그럼 이-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 갈게요. 이거는 이거는 할 거예요. 판사와 네? 과연 관계가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 김 변호사님. 잠깐만요. 네. 예. 의견을 묻는 질문이에요. 안녕하십니까. 대전 사는 정현석 변호사님 팬이래요. 최근 살균제 관련 2심 무죄 판결에 반대되는 보고서가 제출됐다는 얘기를 듣고 최종 의견을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메일 보냅니다. 자꾸 복잡해지는 현대사회에서 판사 개인으로선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닐까요? 예를 들어 생소한 외국어로 발언한 것이 욕이냐 아니냐를 두고 법적인 다툼이 벌어졌을 때 판사는 통역 혹은 번역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판사님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다고 들었는데 수를 늘리고 분야를 나누는 것은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수를 늘리고 분야를 나누는 것은 예산의 제한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돈 문제다. 돈 문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떤 집단이든 자기 수가 많아지는 거를 좋아하진 않아요. 이게 검찰이 됐든 법원이 됐든 그 수가 많아지잖아요. 그 권한을 독점하고 싶어하는 그런 권한 측면인가? 독점도 있지만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에서 이제 통제 불가능한 요소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 관련된 예산, 인사 너무나 많은 일들이 커지기 때문에 많아지기 때문에 조직이 그렇게 원래 자체적으로 그래요. 이거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검찰도 이렇게 뭐 수사 같은 거 막 고소하면 막 몇 달씩 걸리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그래도 검찰이 안 늘어나거든요. 물론 예산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게 배경이 좀 있지 않을까 저는 근데 생각합니다. 이중적인 마음인 것 같은 게 그렇죠. 일을 좀 덜하고 싶은 그렇죠. 마음과 네. 독점하고 싶은 마음 근데 일선 공존하는 거 판사 아닌가? 입장에서는 수 늘었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일선 판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판사는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너무 일이 많으니까. 하지만 조직의 중추는 다른 생각이죠. 경쟁자가 늘어나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난 이게 이거 또 네. 이거 첫 번째 그 결국은 이제 뭐예요? 현대 사회에서 복잡하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전문성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죠? 전문성이 판사가 다 있는 게 아니지 않냐. 맞아. 우리 뭐 컴퓨터 얘기는 핸드폰 얘기할 때도 많이 그러니까. 김 나오잖아요. 변호사님 보시기에 요즘 판사들 전문성이 있나요 없나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저는 옛날에 판사도 막 무슨- 이미 끝났어. 중요한 거에서 이미 끝났어. 전문성이 그렇게 없나요? 전문성 있죠. 네.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 법률적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건데 그거 말고요. 문제 뭐냐면 이게 건축, 그치. 뭐 반도체, IT, 뭐 에너지, 뭐, IT 너무 분야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분야에 관련해서 그러면 꼭 그 분야에서 전공을 한 사람이 판사가 돼야 되느냐라는 관점이 늘 이제 사실 로스쿨 제도가 생성이 되고 나서부터 그 전부터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법률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그 어떤 주변의 어떤 IT와 그런 게 와야지 IT 전문가가 법률을 할 수는 없다 생각해요. 전 개인적으로. IT 전문가가 법률 공부를 해서 그죠. 저게 그렇게 좋지. 되면 그건 물론 제일 이제 좋지. 둘 다 같이 네. 결합이 되면 당연히 그 사람이 하는 거 맞는데 IT 전문가가 일단 법률 베이스 전문가가 사람이, 베이스가 돼서 그게 뭘 그렇죠. 습득하고 이렇게 근데 약간 예를 들면 이거예요. 아나운서도 그러면은 언론정보학과를 나와야지 방송을 잘하냐? 꼭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지. 예.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은데 그거는. 그렇죠. 물론 이제 판사들도 법학과를 안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뭐 그 사람도 이제는 로스쿨 제도가 있어서 거기서 소정의 교육을 받고 옛날 로스쿨 없을 때는 뭐 사법연수원 2년 동안 배우고 이제 교육을 받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전문적인 사건이 생길 때 그 지식을 흡수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만 있다면 판사가 뭐 하고 컴퓨터 같은 거 하나도 모르는데 내 사건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을 하지만 제가 좀 약간 판사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이해를 잘하고 저는 특히 제 뭐 지인 판사는 그런 사건 딱 들어왔는데 정말 그 전공 소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태도가 더 어. 중요하다 생각해. 어.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판사 일을 하는 동안은 내가 네. 새로운 분야 나타나면 공부를 하겠다라는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예, 근데 그런 거를 포기하시고 나 정말 사건 모르니까 너희가 알아서 변호사들 알아서 자료 나한테 내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 알아서 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진짜. 있죠 법정에서. 음. 근데 요새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쪽에서 약간 좀 판사 좋은 쪽으로 지금 정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지금 또 판사 오늘도 재판 있으신 걸로. 오늘도 지금 오도 가고 경력 판사 지원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판사 좀 어울려요, 근데. 느낌에. 저는 못합니다. 판사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 외모가? 판사하게 되면 아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감치하게 될 것 같아서 아 그래. 음. 화를 못 참고. 다혈질이에요. 원래. 저는 어때요, 저? 누구요? 내가 판사하는 거. 저럴 너? 것 같은데. 일단 나이 좀 로스쿨 더- 가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로스쿨 가서 판사하는 거 어때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뭐 하세요. 뭐 좋을 관심이 것 같습니다. 없네. 아, 네네네. 근데 약간 영혼 아, 없는. 좋겠는데. 네. 감사. 중요한 거는 판사가 제격이야? 전문성에 대한 지식을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네. 그거를 흡수할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 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막 네. 법원 같은 거 보면 뭐 전담 재판부 만들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있어요. 뭐 성범죄 전담 그리고 재판부, 뭐 뭐 비리 사건. 잘 모르는 거 중에 전문위원 제도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뭐 그 분야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판사가 이해해서 판결하는 거죠. 사실 네. 판사가 모든 분야의 전문성이 있기를 요구하는 건 좀 판사 편은 아니지만 음. 그거 말이 안 되죠. 그거 어떻게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한데 이제 노력을 해야겠죠. 아까 선재 말한 거 맞아요. 우리 노력을 좀 해서 약간 태도가 맥락이 중요하죠. 비슷한데 저 이 질문 받았을 때 기자도 기자도 연결되는 비슷하지. 느낌이었어요. 그쵸. 기자도 저희도 맞아요. 똑같아요. 모르는 네. 거 갑자기 써야 되면 그러니까. 제가 뭐 그런 노력은 단시간에 어. 하긴 하는 거고 네. 최대한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서 전하려고 저는 그렇죠. 노력하는 거고 그쵸, 판사 그쵸. 비슷하지 맞아요. 않을까요? 판사 마찬가지. 비슷한데 전문의안도 이제 아까 그런 맥락인 그쵸, 거고 그쵸. 근데 그건 롱텀에 그렇죠. 거쳐서 이제 학습할 수 있는 거고 비슷한데 이제 판사가 뭐 잘났다는 게 아니라 판사의 결정이 너무 중대하니까 음. 권리 의무를 정해주는 거니까 열심히 그렇게 하려는 애티튜드는 있어야 될 것 그렇죠. 같아. 그러니까 그렇죠. 조금 더 노력을 해야죠. 우리 뭐 기자나 뭐 변호사도 해야겠지만 네. 판사 잘해. 결론은 노력하세요 네. 이거는. 그러네요. 맞습니다. 아니, 이 김성 변호사 의견- 입장이었고요. 예, 네. 김선호 SBS의 입장 아닌 거예요. 저희 개인의 입장이 알려드립니다. 그래도 선재는 뭐 판사가 잘 어울리는 걸로. 네. 한번 해보세요 로스쿨. 예. 정말요? 될까? 그냥 시험만 한번 쳐보면 되지. 되면 어떡해요? 내가 일단 내 강의는 50% 해줄게. 안 듣고 싶으면 어떡해요? 강제로 듣는 조건. 근데 시험 뭐 쳐야 돼요? 로스쿨? 뭐 리트 사법시험 리트. 아, 로스쿨 가는 리트 거. 쳐야죠. 아, 리트 쳐야죠. 저도 이제 로스쿨 영어? 입시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리트라 학점 아니에요? 리트가 되게 이상한 시험이에요. 그냥 이런 거 아니에요? 공부한다고 오르는 시험도 아니고. 상식 시험 이런 거 아닌가? 예. 상식이 아니고 논리 언어? 시험. 언어? 아 논리 시험. 예. 언어? 그래서 그냥 머리 좀 그쪽으로 머리 좋은 사람이 잘 공부하고 보는 거예요. 치는 게 아니네. 예, 공부해도 안 IQ 알아. 테스트 같은 건가? 그냥 가는 약간 거예요. 뭐 그런 거를. 일단 뭐 예. 네. 한번 언제 시험 시험 같이 언젠데요? 봐보죠. 얼만데요? 8월. 얼마가 8월 뭐예요? 8월? 돈이 중요해요? 아니 음식이요? 응시료 얼만데요? 아, 음식이요? 팔월에 나도 그냥 솔직히 나도 로스쿨 입시는 잘 몰라요. 로스쿨 8월에 한번 들어가. 쳐봐요. 어떻게 같이 어떻게 쳐보자. 응시료가 얼마인지 모를 수 있어 나는 제일 중요한 건데. 합격하기 시작한 애들부터 모으기 시작하는 거라 네, 로스쿨을.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오케이. 그리고 팟빵 댓글에 샤방가이님이 그 음. 사법농단 관련 재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좀 이제 좀 우리 관심 갖자. 예, 이게 저희가 이거 일일이 뭐 이렇게 어떻게 진행된지 설명드리기보다는 일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제 공판 일자가 잡혔습니다. 네. 5월 29일 날 이제 첫 공판이 들어가요. 이게 잡혔으니까 저희 그때부터 잘 지켜보겠고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차 공판까지 진행이 됐더라고요. 와. 20차인데 아직 좀 많이 남아 보여요. 지금 저 샤방가이님 댓글 보고 저도 재판 저희 법조팀 기자들이 재판 가서 이제 치거든요. 쭉 읽어보니까 지금 이제 윤병세 전 장관 와서 이제 외교부 징용 소송 관련해서 진술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 또 댓글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유해용 저기 수석 정확한 직책이 뭐죠? 유해용 그 당시 전 대법원 수석 재판 연구관 네네. 재판 연구관. 이분은 공판 준비 기일인데 공판 준비 기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위헌법률 심판 제청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막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한 게 검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인데 와. 이게 저 찾아보니까 과거에 헌재에서 5대 4였더라고요. 학번이.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식으로 유해용 측의 변호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재판부에서 지금 심판 제청 여부를 검토 중인 걸로 네네. 요거는 이를테면 제청을 하면 그것도 큰 뉴스일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수사권 조정과 맞물리는 네. 이슈인 것 같기도 하고 맞네요. 요거는 제가 진행되는 대로 좀 큰 분기점 있을 때마다 저희가 집중 탐구해서 또 자세하게 다루도록 해요. 네. 네, 하겠습니다. 저 리트 안 볼래요. 왜요? 너무 왜요? 비싸요. 얼마예요? 26만 원이래. 아, 시험을 진짜요? 잘 보는데. 아, 못 보겠다. 진짜야. 우리 못 봐. 둘이 진짜야. 다 보면 56만 투자. 내가 52만 내줄게. 원. 투자. 봐야 돼? 26만 원. 내가 왜 내줄게. 이렇게 비싸? 근데? 너무 비싸. 꽤 비싸네. 아무 그게 근데 조건 법무부에서 없이. 주관하나요? 나 리트 로스쿨에서 주고 그건 잘 몰라요. 아, 리트는 잘 로스쿨 모르는데. 무슨 협의회잖아. 아무튼 너무 비싸. 26만 원. 너무 심한데. 좀 비싸다. 비싸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한번 그냥 심심풀이를 해볼까? 이건 아니네. 옛날 우리 그러니까. 2000년 초반에 사법시험 1차 응시료 얼마였죠? 기억나세요? 한 5만 원 안 됐던 거 5만 원 안 했어. 너무 아, 비싼 24만 원으로 인하했대요. 아, 이날 좋은 소식이네. 25만 원보단 그냥 우리 그냥 EQ 테스트 이런 거나 봅시다. 뭐 사이코패스 테스트 다음에 그거랑 고난되고 있잖아. 인별그램에 있는 심리 테스트 하자. 무슨 그래. 리트를 봐. 돈 받고 했어야 8월 되는데. 즈음에 제가 문제 만들어서 올게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네. 테스트. 그러니까 사이코패스가 제일 잘 만든다니까. 심리 네, 테스트 만든다. 합시다. 살인 살인 기계. 기계가. 네, 그러면 화제의 판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띠롱. 김 씨는 2016년 7월 생후 9개월 된 리트리버 강아지를 데리고 이 씨가 운영 중인 서울 강남구의 애견 카페를 찾았습니다. 김 씨는 카페 1층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있던 중에 이 씨가 지하층과 연결된 계단에서 강아지 2마리, 이 김 씨가 키우는 강아지 2마리와 공을 던지며 놀다가 이 씨가 주인이에요. 주인이에요, 이 네. 씨는. 이 김 카페. 씨가 강아지 주인.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 네. 카페 주인이 키우는 네. 강아지 2마리와 공 던지며 놀다가 공을 지하 계단 쪽으로 던지자 이를 본 김 씨의 강아지가 아니다.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는요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 내가 그거 바로 잡은 거야. 네. 그래서 놀다가 근데 그 공을 김 씨의 강아지 리트리버 강아지가 이 공을 쫓아서 지하로 내려가다가 넘어져서 계단 끝까지 미끄러졌습니다. 당시에 강아지는 스스로 일어나서 계단을 다시 올라오는 등 별다른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뒤에 왼쪽 뒷다리 고관절 등의 탈구가 발견돼서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김 씨는 애견 카페를 이용했으니 이 씨와 이 강아지에 대한 위탁 관리 계약이 체결됐는데도 이 씨가 부수적 의무인 강아지 안전을 배려할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2,800여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너무 그리고 비싸다. 서울중앙지법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내가 고관절 탈구해도 2,800 안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치료비가 2,800. 아니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근데 미자료가 좀 저는 펑크는 그 거구나. 도움이 반려견을 안될까 키우는 보구나. 입장에서는 아. 훨씬 돈이 많이 드는 건 아, 사실이에요. 그래요? 사람보다 더 들어요. 사람보다 그치. 더 드는 게 일단 보험이 별로 없고요. 그러네. 그렇구나. 요즘에서야 어. 보험이 생기기 시작해서 걔를 보험이 안 써서 없고요. 나도 몰라요. 몰랐어. 그리고 이게 좀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훨씬 수술 같은 게 어렵고 해서 어렵구나. 돈이 많이 아, 또 듭니다. 말도 못하니까. 음. 나 개를 한 번도 안 키워봤는데 이 리트리버? 리트리버는 아니, 뭐야. 얼마예요? 얼마예요? 나왔다. 골든 리트리버 되게 비쌀 아까 거든요. 그 응시료보다 비싸요? 훨씬 비싸요. 아, 대형견이기 비싸지. 때문에 아, 그래요? 아. 또 예쁘니 안 예쁘냐에 따라서 다 수술이 다르거든요. 보험이 안 되고 외모지상주의군요. 이러면 외모지상 주의네. 진짜 예쁘다고 안 근데 되고. 리트리버 대형견이기 아, 때문에 잠깐. 비쌀 거예요. 법리적인 부분으로 갑시다. 아, 네. 법률 방송이죠. 예, 우리는 정통 법률 팟캐스트. 불교 방송 아니죠? 네. 이게 아무튼 봐봐. 그 애견 카페를 이용한 손님이 카페 주인한테 소송을 냈는데 완전 패소한 거죠. 그래서지.
책임이 없다 애견 카페 주인의 네. 이 화판의 이유가 뭐죠 이게? 일단은 안전배려 의무라는 말이 나오죠. 애견 카페에 애견을 데리고 손님이 들어가서 주문을 하고 손님이 되었을 때 애견 카페 주인이 그 강아지가 다치지 않게 주의할 의무가 있느냐 핵심이겠죠. 저 애견 카페를 안 가봐서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그냥 카페에 개를 데리고 갈 수 있는 풀어놓는 겁니다. 카페 아니에요? 개를 네. 맡아주는 곳이었다면 그 호텔이에요 카페야? 그거는. 애견 네, 호텔이라면 애견 호텔은 있지. 아니고 그러면 안전배려 의무가 있을 수 있죠. 주인, 사실. 그러니까 키즈 카페랑 똑같아요. 어. 구조가 네. 키즈 카페랑. 애들은 튀어놀고. 애들은 네. 뛰어놀고 어른들은 커피 근데 마시고. 키즈 카페랑 구조 똑같죠. 네. 설명은 맞는데 법적으로는 키즈 카페는 사실 또 관리인이 있고 책임져야 아이가 되죠. 있다 안전 보니까 의무가 있어야 된다. 책임져야 될 가능성이 커요. 네. 뭐 애들이 놀다가 다치기 쉬운 시설을 방치했거나 아니면 뭐 주인 그때 화재의 판결이 있었어요 키즈 카페. 그쵸. 근데 기본적으로 대상- 애는 공을 던진다고 그걸 물으러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애기들은. 근데 이제 강아지는 좀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일일이 다 애견 카페 주인이 통제할 수는 없다는 판결인 거죠. 간단히 말하면 그런 거죠. 그 강아지들 탈구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선주 조심하세요. 아나운서가 개를 그래요? 키우나요? 네. 뒷다리 아 타는 거 대구에 아니에요? 있죠 지금은. 아. 그 강아지들이 이 인간의 어. 인간 사회에 적응하게 되면서 되게 약해진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지. 쪼매난 애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얘는 큰데 쪼매난 애들 무조건 탈구가 생겨서 나이가 들면은 그 침대 옆에 계단도 다 설치해주고 해야 돼요. 그 아. 뛰어오를 때 조심하려면. 네. 뭐 그런 얘기도 난간도 있죠. 설치. 네네. 걔는 못 잡는구나. 아 잠깐만. 그러니까 약간 난간? 드립을 아, 치신 나- 것 같은데. 아니, 아 난간? 너 지금 약간 의도가 있었지. 아니 아니. 당황하는 것 같은데. 아니,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훈련되면. 잡을 수 있죠. 아니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개가 아빠 이렇게 잡아. 앞발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잡고. 나중에 아예 사람이 다리를 못 못하게 쓰게 하는 되면. 거죠. 네 그렇습니다. 탈구 조심하세요. 아, 있구나. 그러면 강아지를 기르는 입장에서 이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노를 그치, 감추고. 이 그냥 판결 본인 자체는 정서로. 모르겠는데 저는 애견 카페의 어떤 구조가 바뀔 필요는 있다고 아. 생각돼요. 그게 강아지들한테 과연 좋은 그 구조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그렇지. 네. 계단의 네. 높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막 내가 데려오는 강아지 말고 거기 주인이 키우는 강아지들이 좀 수가 많을 때가 있거든요. 쪽수습이도. 아니 근데 텃세. 좀 소위 손을 많이 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관리가 제대로 사랑을 많이 받는 건가? 이 카페에서 이런 의문이 드는 카페들이 있어요. 너무 그 사람이 키우는 강아지.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러니까. 예쁜 강아지들을 많이 이렇게 두고 풀어놨을 아니에요. 뿐. 근데 제대로 남의 관리가 강아지 안 걱정하는 되죠. 어, 거구나 지금. 그러니까 자기 그럼. 강아지 말고. 내 강아지는 내가 뭐 챙기면 하면 되는 되는데. 거지만 네 과연 좋은 환경인가 의문이 있습니다. 뭐 안전배려 의무가 나와서 몇 마디만 덧붙이면 우리가 모텔이나 호텔에서 잘 때 불이 나거나 도둑이 들어서 사람이 다치거나 피해를 보면 일시적 임대차 계약이라 그래요. 일시 사용을 위한 그런 경우 안전배려 의무가 있어요. 네. 뭐 잠깐 거기 지내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왜 그냥 임대차 계약 있죠. 네. 그래서 주인하고 얘기해서 그 방 들어가서 월세 내고 살 때는 안전배려 의무는 없어요. 그러니까 너가 이게 뭐 알아서 다치고 살아라. 뭐 네. 그쵸. 근데 주인 잘못으로 주인 실수로 불이 나면은 그거는 책임져야 되지만 또 이제 근로관계에서도 당연히 사용자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배려 의무가 있죠. 근데 지금까지 말한 건 다 사람이었고요. 강아지도 안전배려 의무가 있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뭐 애견 카페에서까지 이렇게 뭐 애견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 네, 그건 또 가면 바뀔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잠깐 위탁을 바뀔 한 수- 거니까. 예. 이 지금 판례가 이러잖아. 이 판사가 나 이 사람도 김 판사라 같은 김 씨라 이 사람 지금 자기가 주장하는 줄 알았어. 김 씨가 이렇게 자기 얘기 줄 알았는데 관리를 위탁한 것이 아니다. 카페 이용은 핵심 이거예요. 카페 이용이 그러니까 개를 데리고 입장해서 음료수를 마시는 게 개의 관리를 위탁한 게 아니다는 핵심이었기 때문에 반대 해석하면 관리를 위탁하면 안전배려 의무가 있는 거죠. 약간 수긍돼요. 저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커피값 얼마 받는다고 그 강아지 다친 거 약간 그런 관점도 있지 그런 것도 않을까라는 있겠지. 생각이 좀 강아지를 네. 위탁했으면 돈을 더 줬겠지. 왜냐면 위탁하면- 애견 호텔 비싸잖아요. 애견 호텔은 비싸죠. 강아지 위탁- 24시간 애견 맡아주는 호텔은 거니까. 개 비싸지 않아요? 어쨌든. 애견 호텔은 아무튼 위탁하는 거잖아요. 그치. 이제 강아지를. 음. 그거랑 다른 개념인 거죠. 그쵸. 네네. 예,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잘 네. 넘어가네요. 네, 집중 탐구로 가겠습니다. 네. 빠밤. 제가 좀 조급한 감이 있긴 해요. 아 중간에 도망가야 돼 저도. 아니 오늘 집중 탐구를 네. 이제 김산욱 변호사님이 준비를 해주셨는데 중간에 나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선호 변호사가. 네. 아 우리가 이거 근데 애매해. 웃기지 말고 시간이- 중간에 다 나가볼까? 그럼 어떻게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거는 이제 한 명 남고 여러분 지금 몇 명 남았게요. 아, 이게 뭐 지금.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라 뭐 재판이 네, 있으시니까 원래 때문에. 이제 네. 다시 땡긴 거잖아요. 제가 네. 땡겨달라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네. 좀 위태하게 왔죠. 네네. 1시 20분에 나갈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음. 20분 나갈 거. 충분합니다. 네,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 집중 탐구 제목을 도박빛 떼어 먹어도 되나 이렇게 다셨어요. 네. 네. 제목 바꾸자 이거. 잘 살았어.
뭘로 바꿔요? 어떤 걸로 할까요? 몰라. 야, 끝날 때쯤 되면 생각이 나요. 아 오케이. 그러면 김선욱 변호사님이 요거 좀 진행을 좀 해주시죠.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퀴즈 형식으로 해주세요. 퀴즈 형식. 재밌겠다. 자 이게 법조문을 읽는 거는 이거 못 하겠네 갑자기. 어색하지. 해봐요. 이거 자 이게 말이 어려운데 우리나라 민법 조문이 말이 어려워요. 목이 근데 왜 이렇게 맸어요 갑자기? 목이 매워. 민법 조문이 너무 말이 어려워. 나도 두 번 읽어봤는데. 그렇죠. 말이 어렵죠. 읽다가 보면 앞에 게 좀 뭐였지 이렇게. 그렇죠. 예. 네. 이게 되게 어려운 주제예요. 어떻게 보면. 어려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법률적으로는 그러면 그러니까- 불법 원인 급여? 그러면 제가 먼저 운을 좀 네. 띄울게요. 우리 둘이 계약을 했어. 네. 뭔가 약속을 하고. 그래 그 약속은 뭘 주고 받는 거야. 네. 그래서 나는 물건을 주고 음. 그쪽은 돈을 주기로 한 거죠. 네. 근데 이 계약이 법률상 무효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마약 거래였어. 네. 법이 보호를 안 하기 때문에 무효인 거죠. 근데 휴대폰 중고 거래면은 무효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내가 첫 번째 둘로 나누면 돼요. 이행을 안 한다. 두 번째 이행을 했다. 이행하기 전, 이행하기 뒤. 딱 나눠서 이행을 아직 안 했어. 그럼 우리는 재판에 가서 뭐라고 하나요? 계약을 했는데 이행을 안 합니다. 그럼 법원이 계약을 했네? 빨리 이행을 해라. 라고 판결이 나와요. 근데 마약 계약을 했는데 이행을 안 합니다. 판사가 뭐를 이행을 안 하는데? 그랬더니 필로폰 1kg 주기로 했는데 안 줘요. 그럼 판사가 다 안 받아주겠죠. 네. 안 받아주는 무효니까. 이유가 뭐냐면 계약이 무효니까 권리 의무가 안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계약이 무효인데 이미 이행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미 계약을 내가 서로 마약을 이행을- 줬어. 마약도 주고 돈도 줬어. 예. 근데 계약이 무효니까 네. 줄 필요가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 대원칙은 계약이 무효면 예. 돌려받아야 돼요. 원상복귀를 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걸 법에서는 부당이득 반환이라 예. 하는데 원상복귀라고 하면 딱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불법 원인 급여는 이게 무효 사유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낯뜨거울 정도로 커다란 위법,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하는 불법적인 그러니까 마약 거래, 성매매, 뇌물 거래, 이 도박, 불법 도박, 도박도 계약이잖아요. 네. 이거 따면 돈을 준다. 이것들은 그 계약이 성립해도 이행할 필요도 없지만 이행을 한 것도 돌려줄 필요가 돌려받지도 없다. 못해요. 잠깐만요. 제가 마약을 줬잖아요. 네. 돈을 받았잖아요. 이행을 했잖아요. 네, 서로 돌려받지도 못해요. 자기게 되는 거예요. 다만 형사가 와서 몰수를 해가겠죠. 여기서 그거는.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돌려줄 필요 없다. 이 말인 인사적으로 거죠? 네. 돌려줄 의무도 없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김선욱 변호사가 설명할 거예요. 왜? 그러니까 무효니까 줄 필요 없었던 건 네. 줬을 경우엔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너무 커다란 불법이면 돌려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예를 들면 아까 필로폰 2kg를 뭐 필로폰 시세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기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될 것 몇십억 같은데. 대가는 그쪽 그쪽에 뭐 하여튼 1억이라 시작. 예. 네. 1억 넘을 거예요. 1억 주에 했는데 필로폰 2kg 줬는데 1억 안 줬어. 그러니까 야 그러면 필로폰 이거 2kg 나 돌려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판사님이 그치. 자 그러면 A는 B에게 필로폰 2kg를 반환해라 이렇게 판결을 해야 되겠죠. 원칙대로라면은. 네. 그죠? 공평하지. 공평하지. 네. 돈을 그지? 못 받았으니까. 서로 셈셈이잖아요. 네. 근데 판사가 아니 마약 거래를 하는 놈이 필로폰 2kg를 받아놨는데 그거를 또 돌려주는 걸 하는 거는 뭐냐면 필로폰 업자에게 법이 보호를 해주는 거야. 법이 도와주는 거야. 즉 필로폰 2kg을 돌려주라고 판결을 하는 것 자체가 국가 권력이 범법자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싫다 이거야. 네. 너희들이 이미 사고 친 거는 일단은 뭐 가만 내버려 두고 그거를 또 돌려주는 것까지도 내가 우리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너를 도와주는 거는 범법자를 도와주는 꼴이니까 오히려 범죄를 양산하는 거니까 못 도와주겠다라고 선언한 게 바로 불법 원인급여. 그렇죠. 만약에 그걸 도와주면 어. 뭐 했다 잘못됐으면 돌려받을 가능성이 생기면 거래가 더 양성화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되게 애매한 개념이에요. 근데 이런 법이 어쩔 수 없이 존재하고 저희도 이걸 비판할 생각은 없는데 이렇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는 불공평이나 약간의 부정의가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돈도 안 주고 마약을 가져갔잖아. 그렇지. 근데 돌려다가 못 하잖아. 그러니까. 뭐 아니면 내가 가서 때려야지 그럼. 뭐 좋습니다. 어둠의 세계의 어떤 가서 그런 거. 때려야지. 성매매를 응. 하겠다 어.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이 성매매를 하겠다 그래서 남성이 성을 매수해야지 라고 돈을 돈을 줬는데 성매매를 안 해줘. 어. 그러면은 이 남성은 꼴 좋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여성도 사기친 거잖아요 사실. 그렇지. 근데 그거를 안 돌려줘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전체적으로 범죄니까 국가기관 와서 몰수는 해가죠. 근데 둘 사이에서는
민사적으로 굳이 그렇게 그러니까 공평을 안 성매매 받죠. 같은 경우는 형사적으로 둘 다 처벌을 받는 거고 그치. 그쵸. 만약에 거기서 그럼 돈 가지고 또 분쟁이 생겼다면 살찌도 돼요 그 여성이. 사실. 민사적으로는 안 줘도 된다 이거 그러니까 안 돌려줘도 되는 거야. 안 돌려줘도 된다. 소위 말하는 화대라는 그 그쵸. 성매매 대가를 안 돌려줘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잘 알아봤어야지. 아, 왜 이렇게 저기 되게 한 30년 산 아주머니처럼 그런 말씀을 해요. 예. 잘 했어야지. 잘했어야지. 근데 실제로 그런 사건은 있어요. 저는 예를 들다 보니 여성 쪽으로 들었는데 이제 남성 쪽으로 했던 사건은 많아요. 그러니까 성매매 성관계 가지고 돈 줄게. 가진 다음에 네. 돈을 줄게 하고 이제 돈을 안 주고 그냥 뭐 여자를 때린다든지 어. 뭐 너 신고한다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사건은 되게 많아요. 뭐 이제 여성 쪽에서 사기치는 경우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뭐 아니면 여성이 미성년자인 거 얼마 전에도 기사 났던데 미성년자가 이용해가지고 저 뭐야 저 자기 형사라고 뻥치고 네. 성매매 대금 사실 되게 애매하잖아요. 성매매 대가를 줘야지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뇌물을 약속했으면 뇌물을 줘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약속이 이미 불법을 그것도 아주 강력한 불법을 배경으로 했을 때 이행할 필요도 없지만 이행한 거를 프리즈 그냥 남겨두고 그냥 아예 우리는 아까 선웅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아예 우리는 관여 안 하겠다 이런 게 불법이거든요. 약간 공정함과 충돌을 하는 거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약간. 공평성, 어. 가지고 공정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원래 양산하게 되는 거지. 책의 아, 이 첫 줄이 최치지가 이 제도는 부정의를 수반한다. 부정의를 수반한다. 그렇게 돼 있어. 약간 정의란 무엇인가? 그렇지만 뭐 대의를 위해서 그렇게 간다. 그러니까 이게 맞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돼 있는 거에 대해서 굳이 국가 권리에 개입하지 않겠다 이거지. 이미 너희들 이미 불법을 저지른 거 알겠어. 근데 내가 너 개입을 하는 순간 너희 불법 행위, 너희 그런 어떤 범죄 행위를 내가 더 도와주는 거잖아. 그건 네. 난 싫어.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뭐 어둠의 경로로 해서 아까 전에 뭐 때린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필로폰 2kg를 몰래 사람 보내서 가져온다고. 그거는 뭐 몰라. 하든지 말든지.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때 뭐 국가 권리가 또 개입해서 범죄가 되겠지. 또. 범죄 되면 또 잡으러 가면 되지. 범죄 파티죠, 뭐. 근데 그 2kg을 판사가 판결로 돌려주라고 그렇게 도와주고 싶지 웃기잖아 않다는 판결문이 거지. 마약 2kg을 인도하라. 인도하라 말이 이상하잖아. 안 돼. 성복귀하라. 성매매면 성관계를 가져라. 성관계 가져. 아니면 뭐 성매매 이상하게. 대가를 돌려줘라. 안 되지. 뇌물을 줬는데 뇌물대로 안 해줬어. 그러면 뇌물을 돌려줘라. 이렇게 판결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뭐 이제 도박으로 좀 넘어가서 얘기해 보면 우리가 알기 음. 쉽게 얘기해 보면 선욱이랑 나가 도박을 했어. 근데 그렇죠. 약속을 한 거잖아요. 분명히 점 2만 원씩 해가지고 네. 따면 음. 그건 계약인 거거든 사실. 그렇지. 서면으로 안 썼다 뿐이지. 네. 지난번에 근데 선욱이 다 이겼어. 네. 그럼 퀴즈. 내가 얘한테 다 이겼는데 돈을 내놓으라 하겠지. 음. 내가 이거를 돈을 줘야 되는가? 음. 당연히 안 줘도 안 되는 줘야지. 거지. 얘가 소송을 해도 난 안 이겨. 줘야지. 그래서 이제 보통 덩치들을 끼워 놓는 거예요. 어떤 소송해도 안 주니까 아니, 이런 힘으로 거 어때요? 받기 이제 위해서. 지금까지 연습 게임이었어. 근데 두 번째 문제는 선욱이 그래가지고 무서운 사람들이 옆에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뭐 막 협박한 것까지는 아닌데 내가 그냥 약속은 약속이니까 하고 나 1억을 줬어. 네. 근데 도박이 이게 계약이 무효래매 라고 하면서 선욱이한테 그거를 돌려달라. 도박은 선량한 풍소 해친다라는 소송도 못 안 한다는 되지. 거죠. 음. 다 안 되는 거죠. 불법이니까. 네. 이미 준 거 못 준 돌려준다는 거지. 것도 가만 내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도박을 하지 말란 거네. 그렇죠. 도박, 결론은 뭐, 사실 불법 그렇죠. 행위를 하지 뇌물, 말라는. 뇌물 뭐 그러니까 그런 뭐 못 도와주니까 하지 어, 말라는 어.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우리 그렇죠. 법에서 지켜줄 수 없다. 지켜줄 수 그런 없다는 계약은 거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다음 퀴즈로 넘어가면 음. 도박을 했는데 선욱이가 알고 보니까 음. 짝귀야. 어. 귀가 하나 없어. 네. 얘가 지금 머리를 길러서 몰랐는데 이렇게 넘기다가 귀가 하나 없는 거야. 보니까 표시목, 특수 안경 이런 것들을 어. 사용해서 사슬 나를 썼어. 속여서 속였어, 그지? 그럼 이미 손을 도박- 잘라야지. 손을 잘라야지. 도박까지 이렇게. 나머지 귀도 잘라. 근데 어쨌든 이런 얘기 하지 마. 어쨌든 어쨌든, 예. 그런데 나는 속아서 어. 졌으니까 돈을 1억 이미 줬어. 이럴 때도 내가 못 돌려받는가? 라는 문제가 있죠. 어떨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사기를 잠깐만. 당한 돈이네. 그러니까 도박이 아닌데 그러면 애당초. 그렇죠. 근데 사실 나도 도박을 나도 불법적이긴 하잖아요. 사실 불법성이 나한테 없는 건 아니잖아. 하우스에 가서 내가 도박을 한 거를 사회에서 하지 말라고 한 걸 한 거니까. 안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선우기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민법 746조인데 그 단서에 보면 다만 수익자에게만 불법성이 있는 경우는 그러니까 물건이나 재산이 건너간 쪽 받은 받은 쪽. 쪽에만 불법성이 있으면 그때는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가해자 피해자 프레임으로 보이면 그러니까 이쪽도 도박을 한 거는 불법 행위를 했는데 타짜 수준이면 완전히 그냥 당한 공사당한 거잖아. 완전 작업당한 거잖아. 그러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게 예외가 있는데 이제 조문에는 선욱이가 완전히 100의 불법을 가지고 나는 빵이고 완전 이노선트야만 돌려달라고 하신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 우리 판례는 현저하게 크면 이 네. 사람이 불법성향 8, 90이고 내가 한 1, 20이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게 뭐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네. 보면서 이제 저희 가장 알고 있는 사건, 최근에 유명한 그쵸. 사건이 그 슈가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려고 아는 사람한테서 돈을 빌렸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저 쭉 보니까 이 슈가 이제 야 개요부터 좀 설명해 주시면. 유수영 씨인데 네. 개요 한번 일단은 그래서 옛날 판례가 있어요. 옛날에 그 옛날 농촌에 엄청 도박 많이 한 거 아시죠? 네. 저희 할아버지도 해가지고 뭐 좀 땅 좀 많이 팔아 물론, 먹으셨다고 물론, 하고 네. 할머니가 네. 맨날 막 이렇게 랩을 하시더라고. 네. 할아버지가 막 그 인간이 디스랩을 하신 거예요, 그럼? 그죠 디스랩을 나한테 행정. 근데 할아버지 이미 돌아가셨는데 아유 그 인간이 사고 고인 쳐가지고 능욕 랩이. 고인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그 얘기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 논마지가 엄청 많았는데 다 팔아먹었다. 또 도박을 너무 못해서. 원망스러우시겠다. 그러니까 저도 원망스럽더라고요. 그 돈 다 있었으면 쪽문이라도 왔을 텐데. 맞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옛날 판결인데 이게 69년도 판결인데 도박에 쓰이는 줄 알고 내가 옛날에 도박이 돈이 아니고 쌀로 했다고 그러더라고. 쌀로 이렇게 쌀가마에 지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100미를 빌려서 그러니까 도박 자금을 빌려준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못 돌려받는 거예요. 자기가 불법의 원인, 즉 도박을 원인으로 해서 돈을 빌려갔잖아요. 그래서 내가 빌려줬어. 근데 돈이 이미 갔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나 빌려준 거니까 돌려내 하는데 판사가 안 하는 거죠. 왜냐? 너 도박 자금 쓸 줄 알고 그쵸. 빌려줬으니까 그거를 국가가 돌려주라고 하면은 도박 자금 빌려주는 걸 양성하는 거 아니냐? 억울할 수 그러니까 있겠다. 못 돌려줘라고 판결이 나왔죠. 안 게 중요해요. 도박자금지 모르고 빌려줬으면 모르셨으면 괜찮아요. 돌아달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저쪽에서 입증한 거지. 도박인 거 뻔히 알고 빌려줬다. 그렇지. 꽁짓돈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냥 근데 그 도박자금 치사하긴 하다 참. 누가 빌린 사람이 네. 그래서 바로 그 슈 사건이 쟁점이 그거라니까. 음. 돈 빌렸는데 카지노가 또 완전 불법 도박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좀 애매하죠. 네. 슈 사건을 간략하게 해볼까요?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네. 그 슈는 지난 6월 초부터 한번 네. 김선재 아나운서님이나 뭐 아니면 제가 읽어볼까요? 김학휘 기자님이 알고 계신 읽고 것 그냥 같은데. 가는 거 아니야? 슈 사건 나 몰라. 네가 하고 아니요 가야 아니요 돼. 아니요 네. 이것까지 하고 갈게. 네. 어디서부터 읽을까? 거기- 네, 6월 초부터 읽을까요? 네. 슈는 지난 6월 초 서울 파라다이스 워커힐 도박장에서 미국인 A씨와 한국인 B씨에게 각각 3억 5천만 원, 2억 5천만 원, 총 6억 원 규모의 도박 자금을 빌리고 갚지 않아서 사기 혐의로 피소가 됐습니다. 대단해.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슈는 도박의 룰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큰 돈을 잃어 빚을 지게 됐고 높은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악순환이 반복됐다며 빌린 돈을 꼭 변제하고 다시는 무리를 일으키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불쌍하기도 하고 얘도 자 근데 이게 유수영 씨가 슈라고 하겠습니다. 저 아, 진짜 예. 저도 되게 좋아했던 연예인 중에 하나예요. 우리 SES 누구 할 때 좋아했어, 셋 중에? 저는 저는- 슈를 제일 좋아했어요. 저도 슈 좋아했어요. 전 유진. 그래요. 뭐 유진은 뭐 유진?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왜 바다는 없죠 우리? 아, 바다 없나요 여기? 저 바다를 제일 좋아했어요. 헷갈렸어요. 말하다가. 제가 눈 사이 먼 사람 좀 좋아해서요. 아이고 저도 약간 눈사이가 뭐. 죄송합니다. 네. 앞팀 좀 해. 좀 약간 좀. 예. 아무튼 6억을 빌렸네요. 네. 중요한 거는 이게 저도 이제 그때 알았는데 파라다이스 워커 이런 데서는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합법이야. 저는 못 들어가요. 그죠? 우리 내국인들은 아예 출입이 안 돼요? 외국인은 안 되는데 네, 내국인 출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영주권을 딴 사람은 되는데 슈가 알고 보니까 제일 교포더라고. 일본 교포예요. 네. 그럼 영주권 되네? 가지고 있어. 도박이 되네. 합법적으로 그럼 들어갔네. 수영류네, 수영류. 아 그렇죠. 수영류죠. 예, 수영류인데 수영류께서 스티브 그러니까 합법 도박장에서 돈을 빌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고소인 측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 내가 빌려준 돈 돌려내라라고 한 거는 그 고소인 측에서 막 이랬거든. 막 6억 빌렸으니까 돌려내라 했는데 그 이유가 합법적인 카지노니까 이건 불법이 아니다.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도박 자금으로 불법적인 도박 자금을 빌려준 게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대여 관계고 그래서 돌려내라라고 이제 성명을 발표했는데 사기죄로 고소도 하고 사기가 무혐의가 나왔어. 왜 그래요? 그래서 슈가 형사처벌 받은 게 어디만 받은 건지 아세요? 잘 슈가 모르겠네. 마카오에서 도박한 것만 그 상습 도박. 예. 그러니까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음. 해외 상습 도박을 하게 되면은 그게 관광진흥법이라 처벌을 받더라고요. 네. 상습 도박이. 맞아요. 뭐 연예인들이라든지 음. 뭐 저기 스포츠 스타도 상습 도박으로 많이 맞아, 맞아. 사실 걸렸었죠. 이거 내가 모르고 물어보는 거긴 한데 이 상황 사건을 사기가 무혐의가 나오는 이유는 음. 그러니까
이게 뭐 이 도박이 불법이라서 무혐의가 나온 거는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니고. 사기는 원래 돈 빌리고 안 갚는 게 다 사기는 아니니까 음. 빌릴 때는 뭐 갚을 음. 의사가 있었는데 뭐 자기 마음대로 안 돼서 못 갚고 그렇죠. 그게 범죄가 아니잖아요. 그럼 사기 무혐의 나온 거는 지금 혹시 이유는 사기 밝혀졌나요? 무혐의는 제가 보면 그건 정확히 모르겠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르지만. 빌릴 때 아예 안 갚을 의사는 아니었다. 뭐 그런 이런 거겠지. 식으로 본 것 같아요. 뭐 네. 변제 의사를 밝혔고. 그러면 뭐 그럼 이렇게. 슈가 딸 거라고 본 건가? 아니 뭐 6억 정도는 뭐 연예인이니까 금방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뭐 월미고 예, 예. 6억을 빌려주지. 아까 연예인이니까. 3억 그러니까 5천, 2억 그런- 5천씩 빌려줬잖아. 이게 팩트 확인을 해야 되지만 네.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빌려주는 사람도 좀 수상한 거 아니냐. 오히려 도박하게 만들고 관계자 아니냐. 그런 얘기도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그런 썰이 얘기도 있- 네. 썰이 있을 정 있었죠. 예. 그래서 결론은 이제 슈 같은 경우는 6억을 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받았잖아요. 도박 자금으로 네. 빌려받았는데 여기가 합법 도박장이기 때문에 음. 이것이 불법 원인 급여가 될까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 쟁점이 생기는군요. 쟤네가 생기는 거죠. 합법 카지노야. 뭐 하우스 차리고 한 거면은 100% 그건 100% 불법인데 6억 안 돌려줘도 되지. 그러니까 그 어. 도박 어차피 빌려준 사람은 어. 이게 카지노에 쓸 걸 알고 알고 이걸 줘. 빌려준 맞아. 거고 로컬 카지노에서 네. 하는 걸 알고 그 빌려줘. 카지노에서 빌려주면서 너 어. 이거 할 거니까 빌려줄게 그렇지, 이거고 그렇죠. 이게 만약에 이 슈가 했던 이 카지노가 불법 하우스 원인이라 도박. 불법이라면 어. 안 갚아도 된다 이 그렇지. 논리가 슈는 안 갚아도 거고.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범죄 행위했을 걸 알고 빌려주면 안 갚아도 되는 건데 그럼 이게 범죄 행위냐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진짜니? 그죠? 카지노에서 한 게. 음. 일단 뭐 합법화 돼 있잖아요. 합법이 돼 있죠. 어. 근데 여기서 내가 이제 찾아보니까 음. 강원랜드는 우리 내국인이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당연히 가봤어요. 합법이죠. 해봤어요? 아, 해봤어요. 저도 가봤어요. 예. 만 원도 안. 그러니까 안 해본 핫벨까지만 것 같은데. 가봤어요. 그래서 강원랜드 앞에도 이게 막 돈 빌려준 데 많거든. 업체가. 네. 거기 막 중고차도 엄청 깔리는 거 아시죠? 차 네. 놓고 가고 이래가지고. 장난 아니에요. 잠깐만 정선이랑 정선? 같은 데 정선 강원랜드. 네, 어. 정상. 같은 데죠. 네. 거기 갔는데 거기가 잠깐 뭐 얘기까지 뭐하지만 호텔이야. 되게 어. 호화롭게 지어져 맞아, 있는데 호텔이야. 하이원 리조트. 그치 네. 내가 거기 놀러 갔었거든 네. 가족끼리. 근데 호텔인데 네. 일단은 그 카지노 앞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그랬더니 못 찍게 하더라고요. 맞아. 왜냐면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얼굴이 나오니까. 나오니까. 와서 이제 찍으면 안 된다고 저는 애기 사진 찍어주려고 그랬더니 그 되게 예쁘거든요 그 앞에가. 그리고 내가 그 호텔을 돌아다니는데 너무 이상해. 그러니까 이상하지. 너무 분위기가? 화려한 호텔인데 네. 그러니까 뭐 특정 어디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기차역 대합실 다니는 사람들 같은 차림새와 그다음 표정은 다 진지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웃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게 뭐 따든 일든 그냥 다 아래를 보고 있고. 그러니까 뭐 이제 원래는 호텔 관광 호텔이면 뭐 애기도 다니고 뭐 이렇게 웃고 막 이래야 되잖아. 분위기 너무 어두운 거야. 거기다 내가 우울증 걸리겠더라고. 그리고 호텔인데 막 여기 대리석에 누워 있고 막 돈 잃었는지 그런 사람들 있더라고. 일단 그래서 직장에서. 요것만 해서 네. 얘기 가야 되는데. 아, 나 가야 돼. 미안해요. 가야 돼. 미안해요. 살려줘. 미안해요. 네. 그래서 강원랜드에서 네. 쓸 줄 알고 돈을 빌려준 거에 대해서 과연 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편견이 쟁점이 있었다는 있었는데 거죠. 네. 뭐 창원에서는 이건 불법 원인급여 아니면 합법 카지노니까 내국인 들어가서 합법 카지노니까 돌려줘야 된다. 돈을 도박 자금으로 썼다고 빌려줬다고 하더라도 돌려줘야 된다고 판결 나왔는데 서울에 2013년 6년 전에 판결이 나왔는데 그거를 더 어떻게 최근이네. 하냐면 더 최근인데 불법 원인 급여다. 음. 이거는 뭐냐면 내국인이 합법적으로 허용이 됐다고 하더라도 도박 때문에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마저 파괴된 채 노숙인으로 전락해. 이거 아까 전에 지금 그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바로 그거네. 그렇게 비참하게 생기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다면은 이것이 내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카지노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완전 이제 망할 줄 알고 고리로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돼 있어요. 아마 되게 엄청나게 고리로 빌려줬나 봐. 그런 정도의 사정이 부과되면 이거는 불법 원인급여라 이거야. 그게 합법 카지노라고 그러니까 하더라도. 전문적으로 도박 중독자를 상대로 이렇게 그렇죠. 그 도박 중독 현상에 편승해가지고 편승해서 막 비정상적 이자까지 받았다 이런 그렇죠. 게 되니까 그런 것들 불법성이 막 가미가 되니까 이거는 돌려줄 필요가 없다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이자 10%면 못 갚겠다 근데. 10%? 열흘에 10%. 열흘에 10%. 이거 엄청난 거 이거 열흘에 10% 이거 못 갚을 것 같아, 나는. 이 판결의 의미가 있는 건 그렇게 이자가 셀 때는 원래는 이자만 까고 갚으라고 해요. 이자가 넘는 부분만 무효니까. 그렇지. 예. 근데 이건 아예 안 갚으라고 한 거니까 네. 선우이가 가져온 이 판례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대법원 판결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 사건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는. 네네. 그러니까 뭐 이런 의미가 있겠네요. 혹시 가셔야 되면 그러긴 한데. 네네. 범죄 행위를 하는 거에 돈을 빌려주는 거는 빼박 이건 갚을 필요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데 이 판례는 범죄 행위에만 제한하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강원랜드에서 도박하는 게 범죄는 아니잖아요. 범죄 아니지. 범죄는 아닌데
이 사람의 전체적인 빅픽처를 보니 음. 거의 도박 중독되고 망해가고 네. 이게 나라냐 뭐 이러고 있고 예. 그런 상황에서 음. 그것도 반사회적이다. 그러니까 불법 원인급여에서 말하는 불법이 형사범죄가 꼭 성립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네. 원래가. 그렇죠. 그렇죠. 원래는. 도박을 조장하는 뭐 음. 사체다 이렇게 본 거 아닌가요? 반윤리적이다. 예. 여기 판례 그걸 많이 나오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반도덕적이고 반윤리적이면 받을 수 없다. 제가 예,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하고, 하고 예. 예. 재판 그 다음에 예. 근저당권 설정 이런 거는 네네 좀 그런 거 한번 제가 해주시고. 할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내가 이거 강원랜드 몰라가지고 하고 고맙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뭐 죄송합니다. 재판을 잘 가시고 예. 가는 걸 뭐 자르든지 뭐 아니요. 자연스럽게 하든지. 예. 근저당권은 뭐예요? 어젯밤에 시민 한 명이 죽었습니다. 하지 마. 아, 네. 마피아 하지 마. 마피아. 지금 고개를 들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선욱이 없어져가지고 지금. 너 대학생 이후로 마피아 처음 이런 문구 처음 들어보는데? 무고한 시민이 재판을 갔습니다. 왜 그 술 먹고 마피아한 이거- 친구 썰 알아요? 그건 뭐야? 네, 찾으면 알려줄게요. 아 그래. 집중해. 찾지 말고 방송에. 딴 얘기. 그래서 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사실 뭐 남은 건 별게 없네요. 그 갑자기 내가 진행을 맡아서 네. 마무리를 가시죠. 아니 뭐 한 5분 내로 끝내서 한두 개 더 얘기하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그 도박 빚을 안 갚고 있을 때 우리가 담보를 받아 놓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가 있냐면 이제 도박의 승자가 패자한테 네. 야 너 집 있지? 거기 담보해. 저당권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도 배웠지만 불법 도박이라면 도박 빚도 안 갚아도 되고 사실은 이 근저당권도 해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소를 하면 돼요. 그것도 다 말소예요. 근데 이제 뭐 조금 뭐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가 뭐 소유권 등기를 해서 담보를 하는 게 있어요. 그 소유권 등기는 소유권 넘겨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현실 사회에서 양도담보라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아예 채권자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되게 더 후달리잖아요 지금. 내 그거는 집을 어. 아예 땅 문서를 넘긴 거죠. 넘긴 거죠. 예, 등기를 해준 건데 근데 사실 들어와 살진 않고 네. 가져가진 않고 돈 안 갚으면 진짜 이거 내 거 된다. 약간 이렇게 그런 이제 양도담보라 그래요. 네. 양도하는 식으로 담보를 한 거니까.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도박빚을 못 갚아서 네. 내 집을 양도담보로 해줄 때는 그거는 말소를 못 해요. 그거는 이미 갚은 걸로 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아까 도박빚도 이미 갚고 나서는 돌려달라고 못 한다고 했잖아요. 아직 안 갚은 상태면은 갚을 필요가 없고 저당권만 한 상태면 저당권 없애도 돼요. 근데 담보랍시고 소유권 등기를 넘겨줘 버리면 그거 넘어간 거예요 이미. 그래서 찾을 수가 없고 다만 이제 뭐 도박빚이 1억인데 뭐 집이 2억이면 뭐 1억은 돌려받을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그거는 끝난 거니까 혹시 뭐 청취자분들 중에 뭐 도박을 하셨으면 저당권만 해주세요. 그건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양도담보에 해줄까? 좀 큰일 납니다. 그쪽에서 해줄까? 잘 모르니까 저당권에 좀 땡큐라 그럴걸. 아. 도박 이긴 사람이 아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저당권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해줘도 일단 내 돈만 안 나가면 돼요. 네. 근데 이제 그쪽에서 아마 무섭게 할 거예요. 무섭잖아요 도박. 도박을 그냥 억 단위 도박하면서 옆에 누구 안 끼고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도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우리 끝나고 뭐 고스톱이나 한번 치워볼까요? 네. 나 고스톱 칠 줄 몰라요. 원탁 테이블이라 나 이렇게 태어나서 해야 한 될 번도 것 해본 적 없어. 같은데. 저도 못 쳐요. 고스톱. 고스톱 못 쳐요? 규칙도 몰라요 거의. 네. 아. 저도 아예 몰라요. 제가 전 뭐 명절 때마다 치는데. 후배들이 이제 저보고 하는 얘기가 뭐 갑자기 뭐 저 루미큐브 좋아해요. 루미큐브는 뭐예요? 그 보드 게임. 아, 그래요? 네.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정현석 형이 도박까지 했으면 네. 저 사람은 인생이 끝났을 거다라고. 그래 유일하게 안 한 게 봐봐요. 게임도 술, 여자, 게임, 잠깐만요. 여보세요. 옷, 뭐 말을 차 안 저 하는 동성애자면 게 어떡하려고 있으니까. 그래요? 남자로 바꿔주세요. 동성애자면 여자 아닌 거예요. 여자 5월 남자. 술, 방어가 안 사람, 되네. 뭐. 아니 이렇게 그래, 바꿔요. 사람으로 하니까 느낌이 아니, 다르네. 사랑으로 할게요. 술, 사랑. 근데 그게 좀 오차. 많은 사랑 아닌가요? 혹시 자주 바뀌는 사랑 뭐 이런 거 말씀하시나요? 도박을 도박까지 해보셨나요? 했으면 안 해보셨나요? 뭐. 도박이랍시고 할 만한 건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냥 뭐 가족들 있을 때 거의 평생 한 2번 해봤나? 저 도박을 관심이 없어요. 루미큐브 해보세요. 재밌어요. 그게 뭡니까? 근데 이게 불법 원인 급여 네. 이게 생소하기도 하고 사실 이제 일반인들이 실생활 하는데 도박할 일 많이 없잖아요. 네네. 이렇게 문제 생길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불법 원인 급여 사건이 제일 많은 케이스가 도박인가요? 제가 궁금한 거는 성매매, 도박, 아. 그리고 뇌물. 그게 일단 좀 네. 많겠죠. 도박보다는 네. 그런 게 좀 많을 거고. 자, 그럼 그걸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길에서 허가를 안 받고 떡볶이를 파는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아, 예. 예.
그것도 약간 이 이슈네. 예. 근데 내가 떡볶이를 맛있게 먹었어요. 예. 순대는 간만이 많이 먹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학생 5,000원이야 이러는데 전 학생이 아니군요. 어쨌든 5,000원이야 선생 이렇게 하는데 아재. 이제 조용히 해 하는데 아주머니 이거 허가 안 받으면 불법 영업인 거 아시죠? 이거는 진짜? 줄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싫다 근데. 떡볶이 먹은 것은 불법 원인 급여기 때문에 토해내지 않겠습니다.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진짜 너무 싫어. 너무 때려주고 싶어. 얘를 잡아가고 싶은데. 너무 몰입하지 마세요. 저는 예를 든 건데 재수 없어. 제 연기가 좀 괜찮아요. 제가 법대를 나왔는데요. 막 이러면서 아니 저는 변호사인데요. 제가 최종 의견을 들었는데요. 이거는 안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신분증을 보시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법적으로 아주머니 국자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응징을 받을 거고요. 떡볶이 그릇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법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아요. 저 왜 그러냐면 불법의 크기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예를 든 게 다 현대사회에서 반윤리적이다, 반사회적이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가 돼야 돼요. 현저하게. 그치. 지금 말한 건 행정상 허가를 안 받은 거예요. 그냥 뭐 식품위생법 따위를 어긴 거죠. 네. 식품위생법을 어긴 상태에서 나오는 계약들은 그거는 불법 원인급에서 말하는 크기의 불법이 아니라는 거고 그 계약은 다 지켜져야 되고 아주머니는 신고를 당해서 영업을 못하는 일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마시고 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불법성이 뭐 80-90% 이상 돼야지 뭐 관련은 있는데 네. 조금 프레임은 다른 게 자 뭐냐면 지금 제가 얘기한 건 애초에 이들이 저지른 불법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다 계약도 이행해야 되고 다르네. 그래서 이건 거고 아까 제가 말한 90 그거는 나쁜 불법 진짜 뇌물이고 도박이고 성매매인데 한쪽이 너무나 불법성이 큰 경우 그래서 이 판례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주제들은 네. 예전에 그 포주 율락녀 사건이라고 사실 요즘 이제 성매매 여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율락녀라고 불렀고 법 이름도 뭐 윤락행위 방지 등에 맞죠. 관한 법률인가 그랬던 거 포주인데 같아요. 이게 뭐였냐면 이 사건 제가 좀 자세히 알아요. 가정주부인데 이제 남편이 뭐 나쁜 놈이 도망갔나 근데 애를 키워야 돼. 근데 너무 힘든 거야 살기가. 예. 근데 포주가 와서 꼬신 거지. 너가 성매매를 나랑 같이 뛰고 나랑 같이가 아니지. 네가 뛰고 그 번 화대를 몇 대 50대 50으로 나누자 한 거야. 네. 그래서 이 여자는 이제 열심히 너무 싫은데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화대를 일단 포주가 챙겨뒀다가 안 줘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도 무슨 얘기예요? 사실은 포주와 율락녀만 생각했을 때 성매매 여성과 그 포주를 생각했을 때 너무 그 두 사회는 불공평한데 아까 말했다시피 성매매 영업이 되게 큰 불법이거든요. 네. 뭐 지금 떡볶이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여성도 딱하긴 한데 사실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네. 큰 불법을. 그래서 이 포주한테 돌려달라고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때 이제 우리 판례 거의 최초로 그 당시가 사실 형사 판례였어요. 돌려달라는 판결이 아니라 포주가 횡령죄로 고소를 당한 거예요. 횡령으로요? 횡령으로. 왜냐하면 50%는 여자 거니까. 띠먹은 거지. 근데 이게 횡령이 되려면 네. 50%에 대한 여자의 권리를 인정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말한 것처럼 어차피 똑같은 놈들이라고 봐버리면 여자의 권리가 없는 거잖아요. 법이 협조를 안 하니까. 충격적인 판결. 100% 전부 여성 거라고 나왔습니다. 언제적 판결이에요? 이 판례가 99년인데 대법원 99년? 99년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1억인데 5천을 여성에게 주기로 했으면 얘는 1억 횡령이 영화 된 거예요. 같다. 근데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네. 아까 제가 배경 설명했잖아요. 네. 그게 판결문에 다 나와요. 이거는 불법성이, 그러니까 이 여성은 불법성이 없냐? 있죠. 네. 성매매하면 안 되죠. 근데 요즘 뭐 성매수 여성의 비범죄화 논의도 있다시피 이 범죄성이 아주 낮고 네. 사실 성매매가 이루어지면 제일 극악무도한 놈이 알선한 사람이고요. 네. 거기가 제일 법정형이 셀 거예요. 그 다음으로 그 알선보다는 많이 떨어지지만 성매수, 매수자 네. 그 사람도 불법성이 좀 큰 거고 네. 매도인이 제일 낮은 거거든요, 사실. 네. 근데 지금은 단순히 그것도 아니야. 요즘은 뭐 자발적 성매매도 많이 있겠지만 이거는 정말 옛날 당시에 납치는 아닌데 네. 예, 정말 이렇게 이런 상황들 봤을 때 이렇겠죠. 그래서 절반씩 분배하기로 하고도 임의로 썼을 때 화대 전체가 율락녀 것이다라고 했던 거죠. 이게 바로 아까 말한 90대 10 헌혈이 크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그냥 이게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한 번은 뭐 소송이나 이런 걸 해볼 법하네. 해볼 법하죠. 근데 뭐 거의 거기서 거기야. 불법성이 뭐 6대 4야. 갑자기 한문철 변호사 같네. 어쨌든
자전거 몇 그건 허참이고 아, 네. 자전거 꽝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해볼 만한데 이제 그런 사건도 있어요. 아들이 죽고 할머니가 혼자 남았는데 아들이 10억짜리 땅을 상속해주고 죽은 거야. 할머니가 10억짜리 땅을 가는데 할머니가 잘 몰라 네. 물정을. 근데 지금 당장 현금이 없으니까 굶게 생겼어. 근데 와가지고 이상한 놈이 양아치를 사기쳐가지고 저게 1억짜리다, 네. 5천만 원짜리다 이래가지고 5천 주고 사갔어. 그렇게 됐을 때는 이 마지막 결론이에요. 자, 이 나쁜 놈은 5천을 줬죠. 할머니 5천을 받았어요. 그리고 10억짜리 땅은 나쁜 놈한테 갔어요. 이때 결론. 지금 이 불법을 저지른 나쁜 놈은 반사회적이죠. 네. 그래서 할머니한테 준 5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못해요. 네. 근데 할머니는 이놈하고 불법성을 비교했을 때 거의 100대 0이잖아요. 음. 땅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예. 땅도 받고 5천도 받는 거네? 그래서 제가 전국에 할머니들 모으고 있어요 지금. 모아가지고 역사기를 한번 쳐보려고. 농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상징적으로 설명한 거죠. 이 지금까지 오늘 했던 와, 내용을. 이게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네. 그쵸? 오늘 마무리는요. 최종 의견 주소를 또 소개를 안 했어요. 그 소개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네요. 네. 될것 같고 두 분의 감상을 좀 듣고 음. 끝냅시다. 전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항상 민사적인 부분이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네. 기사 쓰면서도 거의 형사적인 것만 명확하죠, 주로 형사는. 네. 형사 사건만 주로 기사가 많이 나가니까 네. 이 듣다가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뭐 일단 다 나쁜 것 같고 기본적으로 형사적으로는 다 문제될 수 형사적으로는 둘 다 나쁜 애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형사적인 부분과 민사적인 부분을 일단 청취자분들이 구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왜냐하면 괜히 듣다 보면 뭘 해도 이 두 명이 있고 불법성이 90이 50인데 형사적으로는 둘 다 처벌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래놓고 얘는 문제 없다고 혹시 생각하실까봐. 네, 그렇죠. 청취자 네. 중에 공무원이 뇌물 좀 받아야겠다. 일단 받으면 안 돌려도 되는 거나. 그러니까 형사적인 건 일단 쉽게 제 나름대로 표현을 하자면 형사적인 건 쇠고랑 차고 이제 잡혀가시는 거고. 그렇죠. 나중에 민사적으로 돈 그 문제만 얘기하는 거예요. 채무나 이런 걸 해결하는 건 지금 오늘 얘기했던 네, 부분이고. 맞습니다. 그거만 한번 짚으면 저는 끝날 아, 것 예. 같습니다. 네. 예. 선재의 주소와 마무리 음. 발언으로 끝낼까요? 저 마무리 발언? 뭐 감상을 얘기하셔도 되고 뭐. 일단 쉬 얘기해도 되고. 일단 뭐 나쁜 짓은 하면 안 되죠. 근데 나쁜 것도 더 나쁜 게 있는 것 같아요. 더 맞아요. 나쁘고 덜 네. 나쁜 게 세상엔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나쁜 짓 할 거 알면서 돈 빌려준 사람, 나쁜 짓 할 거 알면서 포주 이런 사람들이 저는 더 나쁜 사람들이다. 조장을 하고 있어요.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악행을 조장하는 네, 자요. 네, 더 나쁘고 덜 나쁘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 궁금증. 이 불법 원인 급여가 법조계에선 그냥 원사이드한 거죠. 필요하다고. 네, 이 제도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제도 약간 약간 정의롭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을 수 있다고. 그건 이제 오케이 하고 가는 거죠. 공무원의 의견을 운용하거나 적용할 때 아주 조금 안 되는 데한 비판을 제도는 큰 틀에서. 필요성을 부정한 사람은 제가 알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메일 주소 한 번만 소개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죠. 저희 최종 의견 메일 주소는요. final final sbs.co.kr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